반지의 제왕에서 보로미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엘론드의 회의 때였습니다. 멀리 곤도르에서부터 100일이 넘는 여정 끝에 도착하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었는지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곤도르에서 깊은 곳까지 보로미르가 겪었을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보로미르가 깊은 골에 온 이유가 엘론드의 소집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절대반지의 처리를 의논하기 위해 엘론드가 곤도르에 정가를 보냈고 보로미르는 아버지 데네소르에게서 반지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고 깊은 골을 향해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설의 복잡한 플롯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각색이고 원작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엘론드의 회의에 참석한 이유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레골라스는 골룸이 어둠 숲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김리는 사우론이 빌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깊은 골에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모든 사건들이 엉켜있는 절대반지가 그 운반자 프로도와 함께 깊은 골에 도착한 것이었고,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엘론드의 회의에 참석하여 절대반지에 대해 의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로미르가 깊은 골을 향해 출발한 이유도 다릅니다. 3018년 6월, 사우론의 모르도르 군대가 오스길리아스를 급습하였습니다. 모르도르의 오크들은 곤도르 수비대를 압도할 만큼 수가 많았고 동부인들과 남부의 하라드인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암흑의 기사 나주굴의 존재 때문에 적들은 미친 듯 사기가 올랐고 곤도르 병사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동쪽을 지키던 병사들 중 극히 일부만 겨우 돌아올 수 있었고 오스길리아스의 폐허 속에 남은 마지막 다리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보로미르와 파라미르는 퇴강로를 끝까지 지키다가 마지막 다리가 파괴된 후에야 헤엄쳐 강을 건너서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라미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며 천둥 소리가 커졌고 서쪽에서는 희미한 빛이 맴돌면서 거기서 아득하고도 또렷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파라미르는 그 후로 비슷한 꿈을 꾸었고 보로미르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데네소르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데네소르는 임라드리스는 전승의 대가 엘론드가 살고 있는 북쪽의 골짜기를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실두르의 재앙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은데 영화와는 다르게 이실두르의 재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쪽 사람들, 즉 옛 아르노르 왕국의 후손들만이 사용하던 단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실두르의 죽음 후 반지에 관한 소식들은 북쪽에만 전해졌으니까요. 아무튼 보로미르와 파라미르는 상황의 긴박함을 깨달았습니다. 꿈이 말하는 대로라면 하루빨리 임라드리스로 가서 부러진 검과 강력한 조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르는 자신이 먼저 꿈을 꾸었으니 자신이 임라드리스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곤도르에서 임라드리스로 향하는 길은 너무 불확실하고 위험했습니다. 우선 임라드리스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먼 옛날 아르노르가 멸망한 이후 북부와의 교류가 끊겼기에 그 땅의 정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로미르는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데네소르는 보로미르가 곤도르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모르도르의 위협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로미르는 곤도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라드리스로 가야 한다고 확신했고 마침내 홀로 미나스트리스를 떠났습니다. 곤도르에서 에리아도르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타고 해연선을 따라 북쪽으로 항해하여 린돈을 통해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곤도르 남부를 서쪽으로 가르지른 후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로한을 통과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바다를 항해하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비록 곤도르가 해양의 민족이라고는 하나 백길은 워낙 변화무쌍하였고 문바르의 해적들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데네소르의 허락을 받지 못한 여정이었기에 보로미르는 여러 준비가 필요한 항해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곤도르를 가로지르는 선택은 어떨까요? 자신의 나라인 만큼 지형도 익숙하고 도움을 받기도 쉬웠겠지만 문제는 서쪽 끝의 지리입니다. 우선 곤도르의 북쪽은 백색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기에 저 멀리 안드라스트의 라스 모르시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안드라스트에는 곤도르인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곤도르의 적대적인 인간들이 살고 있었죠. 게다가 라스 모르실 바로 북쪽에는 드로와이스 야우르라는 숲이 있는데 이곳에 살던 고대의 인간 부족 드루에다인도 곤도르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길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보로미르에게 최선의 선택은 로한을 통과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오래전 아르노르와 곤도르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당시 사절단이 사용하던 남북 대로였습니다. 게다가 로한은 곤도르의 우방국이니만큼 비교적 안전이 보장되었죠. 보로미르는 우선 에도라스에 들려서 말을 갈아탔습니다. 먼 길을 떠났는데 로한의 명마만큼 훌륭한 말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는 로한의 협곡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근처에는 사루만이 다스리는 아이센가드가 있었습니다. 보로미르는 몰랐겠지만 당시 사루만은 이미 신성회의를 배신한 상태였습니다. 보로미르가 미나스티리스에서 출발한 것이 7월 4일인데 사루만이 간달프를 오르상크에 감금한 것이 7월 10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루만은 간달프에게서 절대반지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외로운 나그네 따위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기에 보로미르는 무사히 로한의 협곡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보로미르의 다음 관문은 덜랜드였습니다. 덜랜드의 야생인들은 로한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고 또한 곤도르인들도 싫어하였습니다. 게다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고수하였기에 서부어와 신다린을 사용하는 보로미르와는 이야기도 안 통했을 것입니다. 혹시 덜랜드인들에게 쫓기며 목숨을 건 추격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아무튼 덜랜드를 벗어나 에리아도르로 들어가려는 보로미르 앞에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르바드입니다. 사르바드는 원래 거대한 도시였는데 아르노르와 곤도르 중간에 위치해 있던 교역 도시였습니다. 특히 도시에 놓인 거대한 다리가 회색강을 건너는 중요한 길목이었죠. 하지만 가운데 땅을 휩쓴 대역병으로 인해 사르바드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고 아르노르가 멸망하고 곤도르와의 교역이 끊기면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912년 에리아도르를 얼려버렸던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녹아버린 얼음과 눈에 의해 일어난 대홍수가 사르바드를 덮치면서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뒤 보로미르가 도착했을 때는 회색강을 건널 다리가 무너져 있었고 남북대로는 그곳에서 끊겨버린 뒤였습니다. 하지만 보로미르는 용감하게 회색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안에서 데려온 말은 그 와중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르바드를 통과한 보로미르는
이제 앞길이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에리아도르는 거의 1000년간 교류가 끊겼던 곤도르인들에게는 미지의 땅이었을 테니까요. 남북대로는 세월의 풍파로 사라져버렸고, 말도 잃어버려서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했고, 심지어 임라드리스의 위치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보로미르는 임라드리스가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회색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강의 기원은 산맥에서 시작되니까요. 회색강은 백조강과 만나기 전에는 흰샘강이라고 불렸고, 흰샘강은 중간에 큰 물소리강, 즉 브루이넨과 만납니다. 브루이넨은 나주글이 프로도를 추격하다가 엘론드의 명령으로 방출된 홍수에 쓸려나간 바로 그 강입니다. 보로미르가 브루이넨 여울목 근방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임라드리스의 요정들이 그 근방을 경계하고 있었을 테고, 그들의 눈에 띈 보로미르는 마침내 임라드리스로 안내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보로미르는 마침내 110일간의 힘든 여정을 마치고 임라드리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날은 프로도가 회복되어 깨어난 11월 24일로 한밤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아침 엘론드의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로미르는 부러진 검의 주인 아라고른을 만나게 되고 이실두르의 재앙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수수께끼가 풀린 보로미르는 이제 아라고른과 함께 곤도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르도르로의 여정까지 수백 킬로미터가 겹치는 프로도를 돕기 위해 반지 원정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보로미르의 힘겨운 여정은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톨킨도 그 점을 인식하여 따로 코멘트를 남겨놓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땅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조합해 퍼즐을 맞추어 보면 이렇게 한편의 흥미로운 외전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